자, 두 번째 과목 SQL 활용해서 오늘 표준 조인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조인. 자, 표준 조인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SQL의 개요가 좀 나오는데요. 뭐 최초의 SQL이 SQL 86이라는 버전이다. 그 이후에 SQL 92라는 버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전성기를 주도했으며 하지만 여전히 표준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 그 이후에 나온 SQL 99, 흔히 뭐 SQL 3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이게 적용된 버전이 오라클 9, 8, 9 이 정도입니다. 거의 뭐 10년이 훨씬 넘었죠. 거의 한 20년 전에 적용된 버전이고요. 표준이 많이 제정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DBMS가 지금 이 버전을 표준으로 쓰고 있다는 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표준 SQL의 기능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요겁니다. 기본적인 표준 조인들이 추가가 됐다. 크로스 조인, 아우터 조인 등 새로운 형태의 조인들이 추가가 됐고요. 이 조인들은 SQL 서버건, 오라클이건, MySQL이건 동등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새로운 기능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 천천히 알아볼 거고요. 일단 오늘 할 표준 조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표준 조인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 뒤에 나옵니다. 뒤에 똑같이 나오는데, 유니온, 인터섹션, 디퍼런스, 프로덕트라는 연산이 있고요. 예, 이런 연산들을 통해서 SQL의 결과물인 질의 결과물들을 조합하거나 뭐 빼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나오니까 지금은 설명을 안 하고요. 집합연산자 뒤에 이거 바로 표준 조인 바로 뒤에 챕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책에 나오긴 하지만은 유니온이라는 것은 결국 합집합이에요. 뭐냐면은 SQL 두 개가 있고 SQL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고요. 여기 유니온이란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결과와 이 결과물을 그대로 결과창에 붙여줘요. 나란히. 예, 나란히 붙여주는데 그냥 유니온을 쓰면은 중복되는 건 빼주지만 유니온 5를 쓰면은 중복되는 것도 다 포함시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니온 5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유니온은 그냥 한번 좀 그 뭐라 그래야 돼, 한 번 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부하를 안 주려면 유니온 5를 쓰는 게 낫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 데이터베이스의 관계 연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연산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셀렉트, 행을 뽑아내는 거고요. 프로젝트, 컬럼, 열을 뽑아내는 연산이 있습니다. 조인이란 것도 있고 디바이드, 뭐 나누고, 이건 거의 뭐 쓸 일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환경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추가가 됐는데, 자, 셀렉트 연산은 웨어저를 통해서 우리가 행을 뽑아냈잖아요.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웨어절의 내용이 내부적으로는 셀렉트 연산이고요. 프로젝트 연산이 구현된 것은 셀렉트절. 그러니까 컬럼을 뽑아내는 거죠. 원하는 컬럼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죠. 셀렉트 이렇게 쓰고. 자, 뭐 조인, 디바이드는 안 쓴다는 거. 자, 그래서 조인을 쓸 수 있는 게 프롬절에도 조인을 쓸 수가 있습니다. 프롬절에 이런 여러 가지 조인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너 조인. 이너 조인.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조인이에요. 두 개의 테이블이 있고요. 그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한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에 들어가는 값이 같아야 됩니다. 예, 값이 같아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그 바로 전 시간에 했던 조인에서 썼던 게 일반적인 이너 조인이죠. 에키 조인이라고도 하고 이퀄 조인.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유징이나 온 조건절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건 뒤에서 세부적으로 배우는데요. 자, 보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봤던 조인 방식인데, 그쵸?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이 방식
이건 표준은 아니에요. 어쨌든 표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써왔지만 표준은 아닌데요. 자, 표준은 from 절의 조인 조건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from 테이블 이름, 이너 조인,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on이나 유징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랬죠. 그 이너 조인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조인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이너 조인 방식인데요. 이건 뭐 쉬우니까 실습은 굳이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볼게 내추럴 조인. 이거는 컬럼 두 테이블에 있는 컬럼에 값도 같아야 되고 이름도 같아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도 같아야 되고 도메인, 값의 범위죠. 이런 것도 다 같아야 됩니다. 완벽히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추럴 조인을 쓰게 되면은 굳이 뭐 유징, 온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에서만 지원합니다. SQL 서버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이점을 보면요, 일단 아까는 뭐 온 이런 거 썼지만 여기 온이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왜 온이 안 들어갔냐면 온에서는 보통 뭐라고 있나요? 두 개의 테이블 중에 연결을 시킬 컬럼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데 내추럴 조인의 특징은 뭡니까? 동일한 이름을 갖는 컬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은 두 테이블에 같은 이름을 갖는 컬럼을 알아서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자연스럽게 조인시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on, where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사항은 컬럼에 엘리어스나 테이블명 같은 것도 안 써도 됩니다. 다르죠? 원래 약간 테이블명도 쓴다. 그러니까 훨씬 더 코드가 깔끔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너 조인을 써도 되지만은 내추럴 조인을 써서 깔끔하게 코드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단 동일한 이름을 갖는 컬럼에 대해서만. 물론 값도 같아야 되겠죠. 자, 와일드 카드를 써가지고 어떤 와일드 카드를 쓰면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내추럴 조인에서요. 자, select 별 from emp natural join depth 쓰면요. 자, 결과가 자, 두 개의 테이블에 있는 공통된 컬럼은 참고로 데프트 넘버예요. 데프트 넘버인데 데프트 넘버 얘인데요. 이 데프트 넘버가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쵸? 가장 처음에 나오고 두 개의 테이블을 그냥 하나로 묶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컬럼을 보여달라는 얘기잖아요. 와일드 카드. 그쵸?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별 from emp 내추럴 조인이 아니라 이거는 inner join 이렇게 하고 온절을 써서 emp의 데프트 넘버와 데프트의 데프트 넘버를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차이점은 아까 데프트 넘버 공통된 컬럼이 가장 왼쪽에 있었지만 지금은 좀 다르죠. 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습니다. 어쨌든 내추럴 조인을 쓰면은 어쨌든 내추럴 조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역시 뭐니 해도 굳이 온절이나 웨어절을 안 쓰고도 두 테이블에 공통된 이름을 갖는 컬럼을 찾아서 자동으로 조인 조건을 맺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자, 유징 조건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징 조건절. 자, 내추럴 조인 같은 경우에 내추럴 조인에선 그 내추럴 조인을 쓰면은 일치된 컬럼에 대해서 조인 조건이 만들어지죠. 근데 유징을 쓰면은 그러니까 이건 내추럴 조건에서 한 번 더 나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징을 쓰면은 내가 어떤 컬럼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겠죠. 두 개의 테이블이 있어. 근데 같은 이름을 갖는 컬럼이 여러 개인 거야. 여기 뭐 데프트 넘버도 여기도 데프트 넘버, 여기도 데프트 넘버, 여기도 EMP 넘버, 여기도 EMP 넘버.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갖는 컬럼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조인 조건으로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원하는 컬럼에 대해서만 조인 조건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이 유징절입니다. 자, 예제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임시 테스트를 위한 임시 테이블 하나 만들겠습니다. 데프트 템프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고요. 자,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조인 데프트 템프 이렇게 하고 유징자를 써서 컬럼명을 명시해 주는 거죠. 자, 나는 데프트 넘버로 할 거야.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하고 보면 데프트 넘버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랬죠? 내추럴 조인이나 유징을 쓰면은 기준이 되는 공통되는 컬럼이 가장 먼저 앞에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요거에 보시면요, 에러가 납니다. 요 밑에 문장은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냐하면은 이 앞에 말머리들 때문이죠. 네, 공통되는 컬럼을 딱 명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공통되는 컬럼을 명시를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컬럼은 공통되는 컬럼이 아닌 거예요. 뭐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내추럴 조인에서는 이렇게 테이블 앞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동으로 이런 걸 검색을 해주거든요. 자, 다음은 온 조건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온 조건절은 기본적인 조인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조인을 쓸 때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애입니다. 그래서 컬럼명이 다를 때 조인 조건을 쓰고요. 컬럼명이 다를 때 쓰는 것이 온절이고요. 온절. 그러니까 이전에 조인할 때 웨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인 쓰고 온 쓰고. 자, 여기서는 그래서 접두어, 테이블 접두어나 엘리어스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볼까요?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고 있습니다. 조인 온, 여기서도 조인 온. 이렇게 해서 웨어절에서는 다른 조건을 걸어서 뭐 그 롤을 제한을 줄 수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같은 결과예요. 일단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결과예요. 같은 결과인데, 자, 이런 식으로 뭐 온절에서는 테이블 조인만 하고 웨어절에서 따로 조건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온에서 다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방법, 그 외의 내용들인데요. 뭐 이것도 뭐 조인 온, 조인 온, 오더바이가 추가됐다는 거 말고는 그렇게 특이한 게 없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팀 이름과 스타디움 정보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같은 내용이죠. 이 위에 두 개는요. 중요한 것만 체크해 볼까요? 조인 있죠. 온.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하고 이 두 개의 테이블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조인을 하는 겁니다. 조인 온. 그러니까 테이블로 따지면 이런 거죠. 세 개의 테이블이 있으면 일단 먼저 이거 조인하고 그 결과물 가지고 이렇게 조인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보던 방식 웨어절 조인 조건을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가 같습니다. 같은 결과를 내줄 거예요. 자, 밑에 것도 같은 내용이고요.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늘어놓으면은 3개 이상의 테이블을 하나씩 조인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주고요. 해보시고요.
자, 다음 크로스 조인 내용인데요. 카테시안 곱, 카테시안 프로덕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테이블이 있으면 이걸 그냥 다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씩.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조인을 하기 전에 보통 카테시안 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외워져서 걸러내는 방식인데요. 예,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EMP 데프트 두 개의 테이블을 크로스 조인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EMP 테이블과 데프트 테이블의 모든 컬럼이 예를 들어 ABC라는 데이터가 있고 1, 2, 3이라는 컬럼이 있으면은 A1, A2, A3, 자, 그 다음 B1, B2, B3, C1, C2, C3 총 9개, 3 곱하기 3에서 9개의 9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테이블로요. 외워져 있어서 그걸 걸러야겠죠? 네, 걸러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문장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걸을 거면은 굳이 뭐 이렇게 하느냐. 그냥 이너 조인을 쓰는 게 낫지. 그런 얘기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우터 조인입니다. 아우터 조인. 아우터 조인은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